오랜만입니다. 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 공감, 이해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집에도 가지 않고 남아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공감하는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번아웃 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은 힘들 수 있죠. 제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쨌든 한정되어 있고,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어떤 로딩이 걸렸을 때는 힘들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하루에 많은 분들을 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70명 안팎으로 보고, 또 그 중에서 외래 말고 저는 정신분석적인 상담 치료를 하루에 4건 내지 5건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는 일반 외래 환자분들을 볼 때보다 더 많은 정신 에너지를, 더 많은 집중력과 제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감과 동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어로 공감은 empathy고, 동정 내지 감정이입은 sympathy예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 공감은 일단, 공감에도 크게 뜨거운 공감과 차가운 공감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공감은 그 상대방을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최대한 마음으로 함께 간접 경험을 하되, 최대한 중립적이고 또 전문적이고 또 분석적으로 머리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하는, 그 이해를 동반한 그런 작업을 공감이라고 하고요. 동정 내지 sympathy, 감정이입은 이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어떤 불쌍하거나 힘든 사람 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런 걸
것을 동정, 심파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공감에도 뜨거운 공감과 차가운 공감이 있는데 저는 일을 할 때 주로 차가운 공감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공감을 약간 심파시랑 비슷한 개념으로 약간 조금 혼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가운 공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감, 그 상대에 대한 그 어떤 분석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지 공감이 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함께 너무 힘들고 슬픈 사람이 왔는데 함께 같이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만 하면은 그게 전문가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당시에 뭐 작은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작은 위로를 해주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더군다나 저는 정신분석을 따로 또 공부를 해서 더 심층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물론 약물 치료도 하지만 상담적 접근으로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치유적인 치료가 되는 방향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슬퍼하고 앉아있을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그동안 듣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기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걸 짧은 시간 내에, 특히 외래 같은 경우에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머리를 쓰는 작업이지 제가 마음을 쓰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왜 제가 저러라고 슬프지 않고 안타깝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최대한 억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런 감정에 압도되다 보면은 어떤 중립적인,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는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받는 느낌을, 특히 제일 첫 상담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은 많이 듣는 직업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듣기도 들어야 하지만 그 들은 것을 토대로 환자를 교육도 해야 하고, 어떤 왜곡된 인지가 있다면 교정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하고, 때로는 환자에게 쓴소리, 직면도 해야 하고, 또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그 직면을 넘어서서 분석한 바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돌려줘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담 초반에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직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마지막 상담 환자가 초진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 심플한 어떤 심텀을 가지고 온 분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진단 자체도 감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없고, 근데 30분 에 어떻게든지 일단 제가 최대한 감별할 것들을 감별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다음 상담 내원하실 때까지 드실 약도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상담실의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제 말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환자분께 어떤 지시나 위로 이런 코멘트보다는 첫 상담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파악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환자분도 그래서 제가 첫 상담 내지 이렇게 본격적인 상담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그 예비 상담들을 프리리미너리 세션이라고 하는데, 예비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간 이후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투적일 정도로 환자에게 많은 것들을 좀 캐묻고 파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환자를 더 정확히 이해해서 약도 바로 써야 하고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파악해서 써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정신과 의사들 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진료를 하시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랑 네, 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래 네 마음을 어느 정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런 상대를 더 찾게 되고요. 제가 힘들 때는요,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아요. 알고 있지만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깊이 이해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이나 좋아하는 감정을 비하하는,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해하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좀 기질적으로 약간 뭐랄까
니힐리즘. 갑자기 한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며 이 유한한 인생에 내가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우울해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했으니까 좀 조숙하기도 조숙하고 좀 생각이 약간 남다른 면이 있었고,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인생의 좌우명을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뜻도 정확히 모르면서 뭔가 난 내 true self를 찾고 싶고 그 true self를 뭔가 실현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전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저를 통해서 좀 불행했던 분이 행복해지고 좀 우울했던 분이 웃게 되고, 물론 제가 상황을 바꿔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눈, 그 시각을 바꿔드림으로써 또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어서서 행동하고 실제 삶이 바뀌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동 패턴이 바뀜으로써 캐릭터의 체인지가 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좋은 쪽으로 되고, 본인이 몰랐던 자신의 탤런트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런 분들을 수없이 보면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청소년 아니면 좀 얼리 어덜트, 좀 젊은 어른들, 그러니까 10대, 20대, 뭐 많게는 30대까지, 사회초년생까지 그렇게 주로 상담을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그 어린 친구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상담 치료를 비급여로 원래는 할 수가 있어요. 비급여고, 비급여라는 것은 그 상담료를 치료자가 임의로 책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이 비싸지죠. 네. 상담을 필요로 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유난히 마음이 착하거나 이타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비급여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당연히 존경하고 그만큼 애쓰셨고 그런 상담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그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책정하시고 상담하시는 거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그분들은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는 저는 착하다기보다는 저는 공리주의자에 가까워요. 그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인데 제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물론 기분 좋고 좋은 거죠. 하지만 전체 개에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체 어떤 소사이어티 이 사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행복해지고 그럼으로써 자기 잠재력을 발휘해서 더 생산적이고 그 개인들의 그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의사니까 솔직히 정신과도 하지만 제가 일중독이라서 비만 클리닉도 하고 미용 시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많이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급여가 보험으로 해서 다소 적게 상담료를 받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에 4-5명씩 그럼 일주일이면 몇 명이에요? 6일, 5일 25명 내지 30명 적게 잡아서 20명 한 달이면 80명 되나요? 글쎄 어쨌든 그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제 행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데 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제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제 능력이나 허락하는 한 저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일을 빨리 관두고 파이어족이 돼서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도 물론 즐겁겠지만 저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치료하고 싶어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